안녕하십니까, 사일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빠와 바람난 년을 찾아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3개월 전 장마철이었어요. 폭우에 심한 천둥 번개까지 치는 바람에 흠칫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제 방으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부짖음이 제 심장을 덜컥하게 했죠. 제 방에는 문이 없습니다. 집이 특이한 한옥 구조라 디귿자입니다. 벽으로 가서 자세히 들었는데 아빠가 야근을 하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걱정이 되어 속옷과 음식을 싸갖고 아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개인 사업이죠. 야근하시는 직원들 자거나 TV를 보거나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사무실에 갔는데 그 작은 방에 빨간 여자 하이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울부짖음, 갈라섭시다. 아빠는 적반하장도 무슨수지. 엄마가 계속 추궁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자 갑자기 조용히 하면서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전 소리가 나서 저도 듣다가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저희 집에 장식용 저금통으로 놔둔 철제 요강이 찌그러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참고로 저는 외동딸이고 이런 부모님의 잦은 싸움 때문에 언성만 높아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빠 미쳤어? 죽어봐라! 이혼아! 라고 소리를 질렀고 누워있는 엄마의 감은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 걸 봤을 때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번엔 또 어떤 년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엄마 때문에 많이 참고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힘도 못 대주면서 사춘기라 맨날 반항하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제가 참 미웠습니다. 아빠는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매를 드신 나쁜 역할이었다면 아빠는 말하면 다 사주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외동딸 대우를 해줘서 사실 저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었는데 이런 아빠한테 배신을 당한 기분입니다. 한낱 발정난 개처럼 느껴지는 저희 아빠란 사람이 더럽고 역겨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대답만 단답형으로 했고요.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카톡이며 전화부며 문자를 다 뒤져서 그 여자의 번호를 찾아냈고요. 이름은 참 촌스럽습니다. 뺑덕이더라고요. 미친년. 저희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아빠 사무실 옆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차를 타고 가면 택시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6번을 따라갔었는데 다 거래처 아니면 아빠 친구분들과 밥을 드시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랑 관계를 정리했나? 라고 생각하는 7번째 숯불 갈비집에서 그 여자를 만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더군요. 얼굴은 딱 봐도 술집 아니면 다방 여자 같고요. 보라색 계열 푸른색으로 눈 화장을 한 게 너무 싸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아빠한테 실망을 했죠. 취향이 참 더럽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정반대였습니다. 천한 걸레 같은 년이랑 웃고 물도 따라줍니다.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약 40분 정도 지나니까 모텔로 갔습니다. 저 진짜 제 친한 친구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몸이 발발 떨리고 구역질이 나더군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물만 토하고 충격을 받으니 사람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군요. 저희 아빠가 계속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편의점에서 제 친구 밥을 사주고 약 3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추가 첫 번째입니다. 3시간 정도 기다리다 편의점 앞에서 저희 아빠 차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친구와 같이 택시를 잡아 놓칠 뻔한 저희 아빠 차를 다행히 찾아 미행을 했고요. 어라? 근데 아빠 차가 저희 동네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년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년이 내려서 초록색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일단 어디 사는지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에 2주 동안 학교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이성 잃은 상상만 하느라 제 심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정말 마음 같아선 시카를 갖고 와서 뒤에서 찌르고 가거나 아니면 차도로 밀어버리거나 하는 끔찍한 생각이나 하고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친구랑 둘이 무작정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실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어리다고 무시할 게 뻔하니까요. 집 앞에 가서 돌멩이 몇 개를 계속 그 대문 앞에 시끄럽게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뚱뚱한 여자가 욕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같이 사는 사람이거나 친구겠죠? 무서워서 친구랑 도망갔습니다. 한심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그 집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집 대문 앞에서 멍 때리고 서 있으면서 인연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하니까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대문 문이 열리곤 그 뚱뚱한 여자랑 그년이 손에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냥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요. 작은 동네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도 욕하고 그 옆에 있던 뚱뚱한 여자도 말리고 옆구리 때리고 했는데 정말 아프지가 않았어요. 아마 제 신경이 다 그년한테 쏠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파랗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죽어도 이 머리는 놓지 말자. 이 머리를 놓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울고불고 교복은 다 뜯어지고 나중에 누가 뒤에서 저를 안고 끌고 가길래 보니까 저희 동네 세탁소 아저씨더군요. 막 울었고요. 아마 다 들으셨을 테니 이제 저희 아빠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 미친년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저희 집으로 가자네요. 어떻게 갈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디 사는지 아는 거 보니까 주말에 할머니 댁에 엄마랑 저랑 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왔을 그년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년이랑 그년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때 고모부와 고모부, 작은 아빠와 엄마 아빠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 엄마를 불렀고 그년이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반병신 되는 거 보기 싫으면 이라네요. 저희 아빠요? 멀대같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년이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엄마요? 갑자기 저에게 안경 벗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벗으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년한테 사과를 하시는 제 어머니를 보고 저는 이성을 잃었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저 년이 아빠랑 바람난 술집년이라고! 악을 쓰고 울고 하니까 고모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고 엄마가 곧 들어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아까는 그 여자들이 너한테 해코지 같은 걸 할까봐 내 딸을 지키려고 때린 거라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제발 이혼하시라고, 저를 위해서 사시지 말고 본인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사시라고 했고 저희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요, 그 여자랑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아셨답니다. 제가 반쯤 왜 그랬냐니까 이미 아빠는 마음이 떠났답니다. 마음이 떠난 남자 잡으려고 그 여자랑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면서. 제가 느끼기론 저희 엄마도 사랑 없이 아빠랑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가엾은 우리 엄마. 나 과외 시킨다고 분식집을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칼국수집에서 국수 뽑다가 기계에 손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 봉합 수술도 하고요. 이제는 바람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궁에 물오게 가다가다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신 셈 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폐암 말기를 선고받으시고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눈 오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유치원에서 학예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오셨습니다. 우리 아빠 원래 글씨 진짜 잘 쓰시는데 지금도 그때 썼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글씨가 막 삐뚤삐뚤해요. 아마 항암 치료가 많이 아프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그때 털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이렇게 빡빡이라서 창피하지? 라고요. 저는 워낙에 씩씩하고 밝은 애라 아니 우리 아빠가 유치원 친구들 아빠들 중에서 제일 멋있어! 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창피할 때가 없네요. 우리 아빠는 그날 그 추운 겨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겁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남자가 나타나도 우리 아버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겁니다. 저희 엄마 끝내 이혼하신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글이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긴 글을 자기 엄마 아빠 팔아가면서 쓰진 않을 거예요. 조회수가 높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저도 우리 엄마랑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추가 2번째입니다. 오후에 잠깐 짬내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에 더 힘입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 정말 놀랐어요. 가끔씩 피곤하다고 투정 부리고 말대꾸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해집니다. 조금 더 살을 덧붙이자면 저희 아빠랑은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합니다.
아빠가 매몰차게 그 식당을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을 제게 하셨거든요. 잘 지내라. 어디 가서도 항상 몸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집도 이사를 가고 엄마랑 저 모두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아빠를 아주 많이 미워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밉습니다. 이 뜻은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아빠가 없다는 뜻이겠죠.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찾아온다고 해도 못 찾게끔 저는 빨리 졸업을 해서 엄마와 함께 이민을 가서 살 계획입니다. 국적까지 바꾸면 부양의 의무로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미국에 이모도 계시니까 저희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영어 회화반 수업을 들으러 다니십니다. 아직도 가끔씩 꿈에 나오는 우리 아빠. 내가 아빠와 산 날보다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아픈 기억은 지울게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모자란 글 하나 읽어주시고 같이 아파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처럼 이제 시작이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제가 직장을 잡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한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의 꿈은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도 오픈하고 싶네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후기입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고요. 전에는 방황하고 반항하고 철이 없어 성적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를 악물고 하니까 지금은 이름 되면 사람들이 알 정도의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외동딸이라 마음 나눌 형제도 없고 혼자라고 늘 생각했는데 댓글을 보면서 기운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하고는 연락을 끊은 상태고요. 전에 살았던 동네 아줌마나 고모들이 아직 엄마랑 연락을 하고 있어서 간간히 소식은 듣고 있는데 그마저도 제가 끊어버리라고 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빠 벌 받은 것 같아요. 그 슬픔 여자와는 끝내고 다른 아줌마를 찾았대요. 그것도 아빠보다 나이 많은 연상. 그리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 여자의 아들, 딸들도 결혼을 시켜줬답니다. 아들은 차까지 뽑아주고요. 그러다 어찌 된 건진 몰라도 사업이 잘 안되면서 부채가 많아지고 지금은 건물들도 다 팔고 예전에 살던 집도 팔고 월세에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참, 그 여자의 치매 걸린 아버지까지 모시고 산다네요. 사실 엄마 몰래 아빠를 한번 만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멋있었던 잘생겼던 저희 아빠는 어디로 가고 없고 많이 수척해진 고생한 얼굴로 나오시더군요. 옷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베이지색 점퍼에 남색 추리닝을 입고 오셨는데 점퍼 소매가 꼬질꼬질하고 예전에 저희 엄마는 본인 옷은 안 사시더라도 저희 아빠만큼은 꼭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히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련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아빠가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고깃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행복해? 라고요. 아빠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 버리고 갔으면 행복해야지. 난 진심으로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곤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지 잘 몰랐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아빠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와 저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큰 소리로 싸움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저희 엄마는 조용히 일하시고 주말엔 친구들과 등산 다니시고 얼마 전에는 저도 안 가본 독도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제주도 올레길도 다녀오시고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애인 있어? 애인 있으면 다시 재혼해도 돼. 나는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니까 저희 엄마께서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 임마. 어렵게 찾은 자유인데 뭐하러 또 결혼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교환 학생으로 뽑혀서 전액 무료로 미국에 한 학기 동안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한번 잘 지내보려고요. 비록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평화를 되찾아서 그런지 지금은 어느 누구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저희 모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신랑의 동거 사실을 전 동거녀가 알려주고 갔습니다. 저는 34살이고 신랑은 40입니다.
아이는 없고 결혼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됩니다. 늦게 결혼했고 잔잔하니 소박하게 만났었고 결혼식 동안 조용하게 치렀고요. 연애 기간은 3년 정도 되고 싸운 적도 별로 없었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신나게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때가 된 것 같이 결혼을 했지만 그와 결혼 생활은 별 문제 없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폰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쓰다가 망가져서 바꿨죠. 한 7년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이나 이런 어플 등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다음날 찾아왔고 그냥 썼습니다. 저야 뭐 통화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카톡도 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 모르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최근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라는 톡이 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또 할 얘기가 있다는 톡이 왔고 3번 정도 울리길래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뭐냐고 보여주면서 물어봤더니 그 동료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고 돌아오는 대답은 신랑은 자기를 안답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감이 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월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자기는 아기는 없답니다. 신랑이랑 정말 좋은 기억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30대 초반의 동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략 2달 정도 같이 살았고 그 당시 신랑이 하던 개인 사업이 잘 안돼서 결국 헤어졌답니다. 엄청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실망한 듯한 느낌? 그 여자는 뭔가 제 반응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길에 별 뜻 없고 그냥 제가 알고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그거는 알아서 하랍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알았고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했다는 것도 알고 만났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놔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싸운 것도 아니고 좋게 놔줬고 자기가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 전화는 왔지만 나름 선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는 건 거부했던 여자라 했습니다. 신랑은 전화번호가 핸드폰 생길 당시에 초창기 번호이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기 가정은 지키기 위해 만나는 걸 거부했던 여자가 왜 내 가정에 와서 자기 과거를 터뜨리는 걸까요? 나도 할 짓 다 해봐서 아무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랑과 결혼식을 하던 그 전날까지 30년이 넘도록 외박을 한 번 안 해봤고 나름 바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스트레스는 뭘로 푸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까지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제가 그 여자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까? 그냥 괜찮다고 말을 해줄 정도도 아니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일인데 뭐라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고 넘길까?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왠지 그 여자가 신랑한테 나와 만났다는 걸 말 안 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여자 일로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싫고 눈치 보는 것도 싫은데 참 센스가 없어서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신랑에 대한 배신감이 전혀 없고 그냥 아직 내 사람임은 변함이 없잖아요. 추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신랑을 29에 만났습니다. 꽉 채운 3년은 아니고요. 연수로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랑의 나이 36이었습니다. 동거를 했던 때는 30대 초반이랍니다. 동거를 하다 헤어지고 그 여자가 결혼을 한 게 6개월 뒤입니다. 사귀기 전에 제가 노총각으로 늙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괜찮은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연애를 안 하냐고 물었더니 사귀기 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입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여자 쪽 집에서 결혼 눈치도 많이 주고 그래서 놔줬었는데 6개월 뒤에 결혼을 하더라 라고 씁쓸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카톡은 제가 신랑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물어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 등록은 잘 모르겠네요. 전화기를 받았을 때 동료 보고 좀 봐달라고 했고 제가 받았을 때는 이미 여기저기서 카톡 개통을 한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가 두 번째입니다.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 있더군요. 저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아파서 화가 나기보다는 넘어져서 까졌는데 아픈 건 당연하지 하고 넘기는 편이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 고통이 심했을 땐 뼈가 부러졌는데도 이 정도로는 당연히 아프지 하고 덤덤히 받아들이고, 10년 전에 결혼을 준비했던 여자, 당연히 사랑했겠지,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요. 화를 낼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화해서 다짜고짜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준 자신이 왜 욕을 먹어야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여자한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았는데, 점심때 전화를 받고는 그 여자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잘 사세요? 라고 물어봤고, 잘 산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전화 끊고 그 뒤로는 안 받았습니다. 저는 정시 퇴근이 힘든 사람입니다. 부랴부랴 집에 와도 8시쯤 되네요. 신랑은 벌써 들어와 있고, 차라리 어제 듣자마자 무심히 얘기를 꺼냈으면 되었을 얘기를 오늘은 예민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압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 물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는 못 들었지만 아이를 낳고 틈틈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알고, 신랑이 걱정되어서 한번 볼까? 그러면 거절했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저와 같은 지역에 살던 여자입니다. 어제 그 여자를 만나고 한숨도 못 잤다. 처음엔 그럴 수 있고 이해를 한다기보단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전화를 한 걸 보니 그러려니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가끔 혹시 연락을 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저와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는 알아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잊혀져서 안 한 건지 그 여자가 연락을 안 했답니다.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라고 신랑이 먼저 전화를 한 적은 없었다 합니다. 너무 미치도록 사랑을 해서 그 여자가 생각난다기보다는 자신의 좋았던 30대 초반이 생각날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동거, 저는 뭐 나쁘게도 좋게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보고 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입을 꾹 닫고 대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신랑한테도 화가 나는 건 아닌데 그 여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로는 멀쩡히 잘 산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 신랑의 과거를 배우자한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준다고 턱 던져놓고 가는 심보는 좀 아닌 것 같다. 신랑이 아무 말을 못하길래 제가 새벽에 썼던 글을 보여주고 댓글도 읽어보라 했습니다. 신랑 말로는 그 여자 힘들 때마다 결혼 후에도 전화를 했답니다. 많이는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그렇게 헤어지고 신랑이 노총각으로 늙어갈 동안 확인을 하듯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연락은 끊어졌고, 신랑은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단하니까 의심하지 않지만 나는 어제와 오늘 조금 힘들었다. 속았다는 배신감보다 우리의 관계를 걱정했다. 앞으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하던 실망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나도 알리겠다 말했습니다. 걱정했던 만큼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우리 신랑 미안해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었던 건데, 너무나도 싫었던 건데. 나도 당신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남자들 많이 있었다. 나의 그런 감정이 당신을 볼 때 미안하거나 감추고 싶거나 하지는 않다. 지나간 좋은 추억거리 정도 되니까 당신도 그 여자에 대한 과거를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 미안하면 나보다 밥 한 번 더 해주고 청소기 한 번 더 밀어주라. 그거면 된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입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생각이 많았던 터라 몸이 천근만근 힘듭니다. 조용히 의견만 듣고 싶었고 바로 지우려고 했는데 결국 신랑까지 보여주게 되었네요. 창피하지만 한동안 그냥 올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 여자 신랑도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댓글들도 지우지 말고 놔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글이 지워져서 다 삭제되더라도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푹 자려고요. 그리고 전 동고녀님, 제 전화번호는 7년 넘게 사용을 했고 신령은 12년이 넘었지요. 당신의 행동을 보니 제 전화번호 참 오래전에 알았을 건데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의 걱정은 그냥 신랑과 저의 관계가 이런 일로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질까봐 걱정했었지, 당신이 했던 말은 저한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전화를 받고 또 댓글들을 보고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들을 받아들였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당신 신랑은요? 당신 신랑도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내 남편의 전 동거녀이며 지금 배우자인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다고. 저도 단지 모르시면 알라고 알려드리고
아셨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제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근무지가 어느 학교인지도 압니다. 그리고요, 언제가 되더라도 당신 신랑한테 말하려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 행동은 꼭 말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신 신랑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꼭 한다면 합니다. 후기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그 뒤에 추석도 있었고 겨울이 되어 눈도 많이 왔고 구정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현재는 임신 8주차입니다. 우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름 정리해 봐야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글을 쓰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그 여자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같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저 미안한 얼굴로 내 눈치를 보면서 말도 못 걸고 우물쭈물하는 신랑을 봐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은 짜증으로 폭발하기도 했고요.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집에 와선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저의 생활은 점점 조금씩 망가져가는 기분이었죠. 이런 제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역시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결국 저희 엄마는 저의 마음고생을 다 들어주셨고 같이 울어주셨고 같이 욕도 해주셨습니다. 더욱 화가 나셨던 건 전 동거녀의 시어머님과 저희 엄마는 같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실제 저는 그 정은 동거녀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사 정도 했었던 사이였고요. 그러나 그 여자가 전 동거녀라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고 시댁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지만 거의 15년 동안 눈인사를 해오셨던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지금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결혼 후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신랑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물론 결혼 전에 신랑이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실도 알고 계셨고 결혼 전 2달 정도 동거를 했다는 사실도 엄마한테는 다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던 터라 거기까지는 이해해주겠다 하셨지만 그 여자가 같은 교회 사람에다가 본인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 시댁 쪽으로 저희 엄마는 항의를 하셨고 며느리 좀 보자고 따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터져버린 일들은 제 손을 떠나 어른들 싸움으로 번졌고 그 여자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까지 왔었습니다. 물론 통화 중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쏟아낼 수 없어서 이곳 주소를 불러주고 제가 쓴 글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쪽 신랑분도 사람인지라 댓글을 보고 많이 흥분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알려준 동거라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뭔가를 바랬던 그 태도에 화가 났던 건데 전 동거녀라고 말했던 그 여자와도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죠. 솔직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신랑의 동거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게 불쌍했다니요.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왜 여자들은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감으로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여자는 제 신랑이 그냥 늙어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연신 좋았던 추억들, 헤어지기 싫었지만 본인 친정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혼 등등. 아니 뭐 어쩌라는 건지. 이쯤 되면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도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말을 던져놓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냐? 내 신랑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배신이었냐? 그러면 당신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늙어가다가 다시 만나던가 애까지 낳고 살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신 행동을 어떤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알만한 행동이다. 내 앞에서 아닌 척 돌려서 말하지 마라. 자식한테 부끄러워해라. 내 신랑은 당신을 부끄러워한다. 그건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다. 나는 당신이 불쌍하다. 현재도 불쌍하고 아름다운 과거 추억도 이젠 없어지지 않았냐. 뻔히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행동을 해놓고는 본인만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면 지금까지의 행동이 용서가 되는 줄 아느냐 등등 이미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할 말만 다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학교도 관둬야 했고 곧 이혼까지 간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 식구라서 소문이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자초한 거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하루하루 일어났는데 막상 글로 쓰려니 별거 없네요. 남들의 수군거림도 물론 있었습니다. 교회분들이 서로 아는 분들이 비슷했던 터라 그래도 지금은 많이 편안합니다. 이번 일이 있고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떤 게 현명한 거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받은 상처들과 신랑과 나와의 관계도요. 언젠간 아물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다 쓰고 확인차 읽다가 안 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저는 신랑과 잘 지냅니다.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말로 그냥 잘 넘깁니다. 자기는 부끄럽겠다. 옛사랑이 그런 여자라. 내 옛사랑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놀리듯이 툭툭 말하고 그냥 넘겨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그러게 아이고 부끄러워라. 개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겠죠. 좋은 변화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잉!